안녕하세요. 레디양군의 경제적자 찾기 레디양군입니다. 오늘은 항공산업의 아이폰이 될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아이폰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드론은 무인 항공기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를 이야기하고요. 드론의 어원은 드론 자체가 벌이 나는 소리, 윙 하는 소리에 의해서 됐다라고 이렇게 인터넷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최초의 드론은 1916년 영국 군인 출신의 과학자 아키발 드로우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항공사고가 많아서 조종사의 목숨을 아끼기 위해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 시초가 되어 군사용으로서 많은 드론이 양산되었습니다. 실제 현재에는 대부분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드론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택배뿐만 아니라 농업용, 그리고 취미용 드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실제 미래의 자동 교통 수단, 자율주행차처럼 하늘을 나는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하나 보시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 같았던 공중 오륜기는 드론 1218대가 만들어낸 장관입니다. 인텔이 특별 제작한 슈팅스타란 이름의 소형 무인기인데 무게는 배구공과 비슷한 330g입니다. 드론은 각각 150c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노우보드와 오륜기 모양을 공중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이 많은 드론을 몇 명이 조종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조종사와 컴퓨터 한 대로 이런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컴퓨터는 한 대지만 드론 조종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쓰였습니다. 먼저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드론 수와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드론별 GPS 신호와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실제 드론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대가 넘는 드론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인텔은 수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를 측정하는 실시간 운동 GPS를 자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반 GPS가 5m가량 오차가 생기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정교한 기술인 거죠. 개발사 인텔은 지난 2015년 독일에서 처음 드론 군무를 선보인 뒤 2016년에는 500대를 한꺼번에 띄웠고요. 또 지난해 2월 슈퍼볼 공연에서 레이디 가가의 무대를 드론 300대로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야간 시상식에서 드론 300대를 띄우는 공중쇼를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처럼 드론은 배터리, 고성능 모터, 초소형 칩, 카메라 등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 드론과 연결할 수 있는 통신, 그 통신을 해킹되면 안 되겠죠. 보안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 핵심 시장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료인데요. 글로벌 드론 시장의 규모입니다. 현재 18년도 184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매년 한 17%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3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5월 정부에서 13개 분야 혁신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스마트 이동체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 이동체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이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정부는 드론 시장에 총 4,4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7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을 1조 4천억까지 키울 예정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현재 존재하는 드론 중에 대부분 한 9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제품이고요. 이 부분은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자료고,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드론 산업의 규제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혹시나 추락을 할 경우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도 여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비행금지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야간에 안 된다든지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면 안 된다든지 고도 150m를 넘으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일몰 이후에 그러니까 야간에는 비행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관련법을 규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엔사나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 드론에 대한 법규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상황은 자동차가 초기에 나왔을 때 신호등, 교통법규 등 다양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好高度欢乐。 1.9米，好了，电量我解锁了啊。 73%。 它特别轻松，而且特别稳定，它特别好飞。 현재 드론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원격 조종을 받지 않는 무인 자율 항공기나 드론 택시, 그 드론 택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기술들은 있고요. 법규가 완성이 되면 그 법규 안에서 아마 이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는 2025년에서 2030년 정도에는 자율주행 드론이 우리 실생활에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올해 8월 기사인데요. 2018년 8월 보잉 항공기 제작업체 아시죠? 보잉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UAV 비행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실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항공기 자체를 운항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 지금 항공산업분에서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관제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그 자율제어 시스템 자체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론을 스마트폰에 비유하시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혁신이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 외에 굉장히 많은 실생활에서도 이게 사용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항공산업에서는 드론은 새로운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드론에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주제는 좀 약간 항공시장과 약간 항공산업, 그리고 항공에 대한 얘기가 좀 섞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들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항공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레드양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